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전화기 등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한 건 12.3 내란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서버 내역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후 7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경호처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협의 중이에요. 하지만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기 발령된 후 경호처가 경찰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경찰은 비화폰 포렌식을 통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서버 기록을 대부분 복구했습니다. 다만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도청과 감청이 불가능한 비화폰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지만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 등의 주고받는 통화 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저지를 위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내역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약 1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6분에는 당의 중진인 오선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 정도 통화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30여 분 전입니다. 나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미리 얘기를 못했다고 했다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빠르게 통화가 종료된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추 의원의 앞선 설명과 비슷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상의원총회 장소는 1시간 사이 국회, 당사, 국회 예결위장, 다시 당사로 바뀌며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계엄군 지휘부와 경찰 수뇌부에 직접 지시를 하던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 통화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계엄 포고령을 알려줘라고 했고 나 의원과 통화한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과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7시 41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후 7시 54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후 8시 6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후 9시 42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MBC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나 변호사 등과 주로 통화를 했는데 현직 의원으로는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유한 의원과 연락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엿새 뒤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지난 16일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7차례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최근 일부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비화폰 서버를 건네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반대를 주도해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대기 발령된 뒤 경호처가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해 제출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청과 감청이 불가능한 비화폰은 통화 녹음은 안 되지만 통화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보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서버 자료를 받는 대로 압수가 지연되는 동안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부터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어 서버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비교 분석한 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당시 김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결국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 중인 비화폰 자료에는 비상계엄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내란 관련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달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버스와 기갑 차량, 군 병력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임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김 차장의 휴대전화엔 김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상황을 수차례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은 역시 김 차장에게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차장이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3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 검찰에 가로막혔고 경호처는 내란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